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실라버스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실라버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정독하도록 하고요. 강의 진행은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하루 종일 해서 피곤할 거라서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고요. 시간 초과를 잘 안 해요. 나머지 두 분의 교수님은 많이 가르쳐 주려고 초과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안 가르쳐 줘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좀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시험 보고 났는데 피곤한데 7시까지 수업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영학부터 해설을 하고요. 여기는 내가 고쳤나? 모르겠네. 여기 안 고쳤네요. 문학 인령 해설하고 영교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이 서로 바꿨어요. 내 수업 끝나면 최시현 선생님이 수업하러 올 거예요. 라이팅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에 하고요. 이거 듣는 게 좋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시현 선생님이 홍보할 거예요. 내가 홍보하는 거 생략. 준비물, 검은 펜, 빨간 펜. 빨간 펜은 디렉션 색칠하는 용도로 필요하고요. 형광펜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작년에는 고체 형광펜 쓰라고 했는데 빨간 펜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샤프와 지우개, 답안지 밀려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요거 클릭해서 보면 되고요. 질문은 내 카페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직강생이니까 수업 시작 전 20분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20분 전에 와서 노트북 세팅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질문하면 뭐가 좋냐? 줄을 안 서도 돼요. 다른 사람들 잘 질문 안 해요. 수업 시작 전에.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고요. 수업 끝난 후에 줄이 길어지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빨리 튀어나와서 질문하면 되는데 앞에서 질문 안 받고요. 저기 강의실 뒷자리나 복도 밖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시현 쌤이 내가 앞에서 여기서 질문 받으면 최시현 쌤한테 방해돼서 그래요. 이 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에 수업 스케줄이 있고요. 가로 안은 라이팅 세미나 수업입니다. 9월 8일 오늘 모의고사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는 9월 18일 10일 후에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10일 후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거는 10월 30일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이팅 세미나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최신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본명 대신 별명을 쓰도록 하고요. 아까 답안지 보니까 이예지 그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적지 말도록 하고요. 그렇게 적으면 라이팅 세미나에 자기 이름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좀 쪽팔리니까요. 별명을 쓰는 이유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생하고 직강생하고 달라요. 여기에 적혔는데 이미지로 보여줄게요. 직강생의 경우는 이렇게 성명란에 한글 두 글자 별명을 써요.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수강증 끝 8자리 0029, 0016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건 직강생의 경우예요. 인강생은 수강증 번호가 없잖아요. 인강생은 어떻게 다루냐? 이렇게 합니다. 수험 번호란 안 적습니다. 자기 별명을 등대 이렇게 적고요. 가로 열고 암호로 아이디를 적습니다. 답안지가 총 4페이지인데 총 4페이지 다 이렇게 적을 필요 없고 나머지 3페이지는 등대 그렇게 적으면 돼요. 아이디를 계속 적으면 귀찮으니까요. 한 번만 앞페이지 적어주세요. 됐고 3페이지에 뭔가 할 말 있나? 3페이지는 인강생에 대한 안내고요. 캠 스캐너로 스캔하면 되고요. 캠 스캐너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하면 되는데 캠 스캐너 하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 다이아몬드 보면 질문하는 규칙이 있죠. 줄 서는 순서대로 하는데 강의실 밖 복도에서 줄 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줄 서지 말고요. 질문이 3개 이상이면 2개만 질문하고 나머지 한 개는 줄의 맨 뒤로 이동해서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독점 못하도록 내가 만든 규칙이에요. 실라버스 설명 끝.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평도 디렉션이 특별할 때가 있기 때문에 디렉션 안 읽고 막 본문부터 박스 안부터 읽고 그러지는 마세요. 각각의 블랭크를 two phonetic symbols로 적으시오. 두 가지 음성 기호로. 그래서 스즈가 1번에 쉬쥐가 되고요. 트드가 취쥐가 되죠. 그래서 보충 자료의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똑같은 발음 기호인 쉬지, 취지 이렇게 적어도 맞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A5 합격자 발표 있어서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시간 초과하지 않게 해서. 시간은 어차피 초과될 것 같지만 빈칸에 공통된 단어를 한 단어로 적으시오. 기입형은 보통 복수 명사가 정답이라고 했죠. R 보고 복수형을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대소문자는 구분 안 해요. A를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소문자로 A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에크로님인지 답인지 어떻게 아느냐? 요게 포인트지요. Pronounced as the words. 단어로 발음된다. 이니셜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SARS, NESR 이렇게 단어로 발음하지 SARS 그렇게 발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 자료 보도록 합니다. 2페이지. acronyms 단수로 쓰면 0점 처리됩니다. 부분 점수 없고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빨간 펜으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구분이라고 적고요. alphabetic abbreviations는 initialism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적힌 거랑. 이걸 alphabetic abbreviations 또는 알파벳을 생략해서 그냥 abbreviations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 칩니다. initialism은 alphabetic abbreviation, initial로 발음합니다. 여기 acronym은 하나의 단어로 발음한다고 여기 적혀 있고요. A PET scan, PET이라고 발음할지 PET라고 안 부릅니다. PET scan은 어떤 촬영 방식입니다. 그러면 에크로님의 예로 패스캔이 나왔고 네서 같은 게 나왔고요. 이니셜리즘의 예로 IOI 이런 게 있죠. 다음 페이지 보충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이게 문제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걸 FAQS라고 읽을까요? FAQS라고 읽을까요? 여기 보면 파란 펜을 밑줄 칩니다. FAQs가 표준 발음이고요. FAQS로도 발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FAQ라고 발음하면 initialism, FAQ라고 발음하면 acronym. 사전에 둘 다 나오고 실제로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게 나왔을 때 발음 기호가 주어지면 그걸로 판단해야 돼요. 이니셜리즘이 될 수도 있고 에크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준 발음이 FAQ니까 얘는 이니셜리즘이 맞는데 왜 여기 지문에 나오냐? 왜냐하면 이 책은 Linguistics for Everyone이라는 영어 개론책인데 이 저자가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FAQS는 내가 보기에는 이니셜리즘으로 더 발음하는 게 표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에 나온 대로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 A8번으로 넘어갑니다.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칩니다. An alternation of different phonemes for the same morpheme. 똑같은 형태소에 대한 다른 음소들의 alternation, 교체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파란 펜으로 밑줄 칩니다. 이런 것을 morphophonemic alternations, 형태 음소적 교체라고 부르고요. The different phonetic manifestations of the same morpheme, 동일한 형태소의 다른 음성적 발현들은 allomorphs라고 불린다. 그래서 정답은 allomorphs고요. A 9번으로 넘어갑니다. 실레빅 컨저넌트 문제고요. 실레빅 컨저넌트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밑줄 The liquids L 하고 R 소리, The nasals M, N, 응까지 되는데 응은 안 적은 이유는 여기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냥 안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규칙이 3개씩 2개씩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요. A의 설명에 근거하여 B의 실레빅, 성절음이 될 수 있는, 성절 자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왜 그런지, 왜 안 되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세 번째, 2번에 있는 단어들은 왜 예외적인지 적으시오. 7, 8월에 냈던 거랑 좀 비슷하죠. 데이터는 달라졌지만. 정답을 바로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A 9번 정답. Parent, confirm, reporter don't have syllabic consonants. 이 세 개가 정답에 해당되고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The word final nasals in parent and confirm cannot be syllabic because their preceding consonants are not obstruents but sonorants. 이거 보고 설명해야 되겠네요. 패턴의 네절, 느가 실레빅이 될까 안 될까 했을 때 바로 앞에 R이 obstruent여야 되죠. 근데 sonorant로서 안 되고 confirm도 마찬가지 R 발음이 sonorant입니다. 이거는 쉽죠. 그 다음에 the word final retroflex in reporter. 이때 retroflex가 어려운 단어니까 liquid라고 적어도 맞는 걸로 해줍니다. liquid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liquids에는 lateral은 L 발음, 그 다음에 retroflex R 발음. 그냥 리퀴드라고 적어도 맞습니다. 단어 끝에 있는 retroflex, 그러면 리포터의 마지막 R 발음이죠. 이것은 실레빅이 될 수가 없다. 성절자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retroflex 앞에 나오는 컨저넌트가 또 다른 자음에 의해서 선행당하니까, 즉 르트가 자음이 2개 연속으로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줄, the words in two are exceptional in that two consonants immediately precede the syllabic consonant. 그 성절 자음 앞에 2개의 자음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연속으로 자음 2개 나오면 리포터처럼요, syllabic R이 syllabic consonant가 안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것들은 된다라고 가로 안에 적겠죠. 밑줄 친 자음들 둘 다 syllabic consonant이다. 멘틀 할 때 느트라는 자음이 2개 쓰면 L이 슬래빅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예외적입니다. mental 됩니다. 보통 강세가 not 앞에 있으면 너가 탈락되지요. 근데 너가 탈락돼서 자음이 하나가 돼서 이게 syllabic L이 되는 게 아니고 너가 탈락 안 돼도 syllabic L이 되는 단어입니다. mental도 되고 man을도 됩니다. not에서 t가 탈락하지요. 근데 t 탈락이 안 돼도 syllabic consonant인 건 맞다고요. t 탈락돼서 자음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syllabic consonant가 되는 게 아니라 자음이 두 개일 때도 됩니다. mental. badminton도 마찬가지. not라는 자음이 두 개 있지만 마지막 느가 syllabic 느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번 데이터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생략. 다음 문제는 12번. non-distinctive feature이라는 용어가 옛날 객관식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관련해서 non-distinctive feature 그런 것을 문제 낸 거고요. 의미를 구분해주는 피처는 distinctive feature이라고 부르고 의미를 구분해주지 않는 자질을 non-distinctive feature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두 군데 치고요. 변별적 자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의미 차이를 만든다. 비변별적 자질은 의미 차이를 단어의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변별적 자질은 predictable features라고 부릅니다. 예측 가능한 자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 환경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다른 말로 environment라고 해도 됩니다. 환경. 환경으로부터 예측 가능하다. A 제시문을 읽고 나서 B 제시문을 읽지 말고요. 읽지 말고 디렉션을 먼저 읽는 게 효율적입니다. 디렉션을 읽어봤더니 하나의 예를 찾으시오. non-distinctive feature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어떠한 환경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지 적으시오. 세 번째, A 제시문에 나온 예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당신이 B에서 고른 그 얘가 왜 비변별적 자질을 나타내는지 이유를 적으시오. A, B, C, D, E 중에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D번이고요. unaspirated t랑 aspirated t는요. 단어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still은 스 발음 뒤에라서 aspiration이 없는데 우리 같이 외국인이 still 그런 식으로 세게 발음해서 aspiration 넣어준다고 해서 이 단어 뜻이 바뀌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till이라고 aspiration 있게 발음해야 되는데 till 이렇게 aspiration 없게 발음한다고 해서 다른 단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predictable이라고 적고요. C번을 예로 들면 unpredictable 합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할 테니까 여기다 필기할게요. 스와 1 발음 사이에 여기 빈칸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aspirated to가 들어가야 되니 아니면 unaspirated to가 들어가야 되니 물으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지요? 스 보니까 요게 들어가야 된다. 예측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요게 들어가야 되니 요게 들어가야 되니 단어 맨 앞이고 강세 음절 초네. 그러면 이 소리가 들어가야 된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텍스트만 보고. 여기 각가로 안에 적은 게 컨텍스트 환경입니다. 그런데 C번 rice하고 rice의 경우에 이렇게 환경이 되죠. ice라는 발음이 있어. 여기에 L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R이 들어가야 돼? M이 들어가야 돼? N이 들어가야 돼? 골라라 하면 못 고르지요. 다 됐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라이스가 될지, 라이스가 될지, 마이스, 쥐박이, 이명박이 될지, 아니면 나이스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unpredictable해요. distinctive feature는 unpredictable하고 이런 식으로 non-distinctive feature는 predictable 합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된 것 같고 보충 자료에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6페이지 보충 자료 6페이지 D shows a non-distinctive feature, aspiration. 비변별적 자질인 aspiration을 보여준다. Aspiration occurs when voiceless stops are at the beginning of a stressed syllable. 강세 음절 초에 무성 폐쇄음들이 나올 때 till처럼 aspiration이 발생한다. 그리고 aspiration은 발생하지 않는다. When voiceless stops appear after s 발음 뒤에 무성 폐쇄음들 나올 때 In this way, the feature is 이러한 식으로 그 자질, 즉 aspiration이라는 자질이 predictable하다, 컨텍스트로부터. 그래서 D는 비변별적 자질을 보여준다. 빨간 펜으로 여기에 밑줄 치도록 합니다. At the beginning of stressed syllable, after s 이게 컨텍스트들이고요. 환경들. 환경으로부터 predictable, 예측 가능하다. 다시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non-distinctive features, aspiration. 영어에서 aspiration이 비변별적 자질입니다. 다음 페이지 B1 문제로 넘어갑니다. 파란 펜으로 여기 썸의 동그라미 2번 예문의 썸. 여기 썸의 화살표 동그라미. 나는 영어학을 공부했다. 언어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필수 과정의 일부를 수료했다. 일부만 수료했으면 다 수료한 건 아니라서 빨간 펜으로 여기에 not을 넣어줍니다. not all을 함축하게 됩니다. Scalar implicature, 등급 함축의 문제고요. 파란 펜으로 여기 밑줄 by choosing some 한 줄 밑에 저 기호랑 not all 밑줄 2번에서 some을 선택함으로써 문장 안에서 화자가 some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그 화자는 not all 모든 과목을 다 수료한 것은 아니다 라는 등급 함축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디렉션에 보면 나머지 두 개의 함축도 다 적으시오 하면 나머지 두 개는 여기 있죠. Not most, not many 요걸 적으란 의미였습니다.
아래쪽에 3번은 sometimes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나는 sometimes watch Korean dramas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위에 1번에 또 sometimes 동그라미 치면 not always, not often을 함축하게 되겠죠. 항상 보는 것은 아니다. 자주 보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 펜을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knowledge in the context. no부터 밑줄 쳐야 되겠네요. No special knowledge in the context. 문맥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면 GCI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면 PCI라고 부릅니다. 보충 자료의 정답 보겠습니다. 디렉션은 안 읽어줄게요. 시간 관계상. The other two implicatures are I've completed not most, not many of the required courses. The implicatures 3 create, S가 빠졌네. 3 creates are I don't always랑 I don't often watch Korean dramas. Scalar implicature is a type of GCI because no special knowledge is required in the context to calculate the additional meaning.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B4. (4번) 문제, B4 문제 처음 제시문 읽어줄 테니까 들으세요. For many speakers of American English, 미국 영어의 많은 화자들에게는 letter, atom, header, letter are pronounced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은 flapping 또는 tapping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밑줄 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밑줄 친 규칙에 의해서 설명 안 되는 거 고르시오. 그렇게 되고요. 밑줄 친 거 먼저 보겠습니다. alveolar stops.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트와 드를 가리키고요. 트드가 플랩이 된다. 플랩은 요게 된다. When they are located between a stressed vowel and an unstressed vowel. 강세 모음과 비강세 모음 사이에 트드 소리가 나올 때 water, header처럼. 또 다른 플래핑은 데디아이다. alveolar stop이 플랩이 된다. 두 개의 비강세 모음 사이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마너를 하고 카머디 같은 경우는 이 트가 앞에 마니를 하면 앞에도 강세 없고요. 뒤에 또 강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이음절의 강세에서 마의 강세가 있고요. 니하고 터 쪽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요 카메디도 마찬가지. 카의 강세가 있어서 D 바로 앞에 미 또는 어가 맞네요. 카머디. 앞에 슈아나 맨 마지막에 이 발음이 강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강세 모음 사이에서 플래픽이 일어난다. 디렉션 B에서 A의 밑줄 친 규칙들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고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여기 디렉션 밑에다가 적도록 합니다. 밑줄 친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죠. intervocalic context, context 대신에 environment,
똑같은 용어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 환경에서 플래핑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밑줄 친 것은 강세 모음과 비강세 모음. 두 번째 밑줄 친 것은 둘 다 강세 안 받는 경우. 강세 안 받는 모음. 강세 안 받는 모음 두 개 사이에. 이런 환경이었는데 예외들은요. 이렇게 모음 두 개 사이에 나오는 인터보캘릭한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에릭 하면 첫 번째 규칙이죠. 트 앞에는 강세가 있고 트 뒤에는 강세가 없어서 에릭 되고요. supporter 하면 트 앞에는 모음이 아니고 R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예외가 됩니다. 밑줄 친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뒤에 T 다음에는 트 발음 다음에 R이라는 모음이 나왔지만 트 앞에는 R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볼은 어떻게 됩니까? 트 앞에는 O라는 딥송이 있고요. 트 뒤에는 실레빅 R로 나와 있잖아요. 뒤에 모음이 아니에요. 뒤에가. 그런데도 플래핑이 일어났죠. 어쨌든 모음과 모음 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예외. early는 첫 번째 밑줄친 규칙. bor을 했을 때 얘도 여기 두 번째 단어 borer처럼요. 아니 supporter처럼요. 앞이 트나 드 앞에 모음이 나온 게 아니라 R이라는 자음이 나왔습니다. calamity 하면 레에 이음절에 강세 있고요. 이때 트는 앞에도 비강세 모음, 뒤에도 비강세 모음, 즉 두 번째 규칙에 해당됩니다. scooter은 요 위에 borer하고 똑같네요. 앞에는 모음 우가 있는데 뒤에는 실레빅 컨저넌트가 있어요. 얘도 예외. 즉 뒤에 모음이 안 나왔어요. 발음 얘도 뒤에가 실레빅 컨저넌트 있네. my lie는 앞에도 모음, 뒤에도 모음입니다. 그리고 됩니다. 플래핑이 됩니다. 왜 플래핑이 일어납니까? might에 강세 있어요? 없어요? 펑션 월드지요. 마이트아이는 AEP 3판에 나옵니다. 2판에서 없었는데 3판에서 저걸로 대체됐어요. 펑션 월스 암기법, 대접전, 관조관,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조동사, 관사 그렇게 됩니다. 마이트는 조동사네요. 펑션 월스면 강세를 안 받죠. I는 대접전할 때 대명사입니다. 둘 다 강세를 안 받아요. 그래서 my lie입니다. girder은요. 드 앞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 R이 있네요. 그래서 요만큼 내가 선으로 묶은 것들이 예외에 해당됩니다. 밑줄 친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읽어줄게요. 지금 B4 문제지요. 보충자료 10페이지. The following words cannot be accounted for by the underlined rules. Group 1, supporter, border, 그리고 gird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2는 border, schooler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The rule for group 1 is that alveolar stops become a flap when the first vowel is R-colored 이렇게 적든지 has R-color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앞에 모음이 이렇게
모음 뒤에 R 있는 것은 플래핑이 일어나는데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모음 바로 뒤에 R 발음이 나면요. 이걸 R colored vowel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R 색채를 가지고 있다. The alveolar stops in group 2 become a flap before a syllabic liquid or nasal. 보를 했을 때 여기는 syllabic liquid, 발음했을 때는 syllabic nasal. 이것을 그러면 합쳐서 syllabic consonant라고 적어도 틀리지는 않겠네요. 해설 여기 flapping the other two rules 16년 기출문제 변형문제. 파란 펜으로 여기 동그라미 찍어요. intervocalic between two vowels라는 뜻입니다. 모음 두 개 사이에 있는 alveolar stop은 플랩이 된다. 여기 빨간 밑줄 when followed by an unstressed vowel 뒤에 비강세 모음이 뒤따를 때 여기 memorize M이라고 적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설명할 게 많네. 다음 페이지 설명할 게 많은데 합니다. 나만 생략하고 최신현 쌤하고 김수아 쌤이 길게 하면 나만 억울하잖아요. 첫 번째 줄 The most conducive environment for this process. 이 과정에 대한 가장 conducive는 유리한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유리한 환경은 intervocalic 모음과 모음 사이일 때이다. 두 번째 음절이 강세를 받지 않을 때. 그래서 eric은 플랩 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attack은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alveolar stop이 강세 음절의 onset이기 때문에. 빨간 펜으로 여기에 동그라미 stressed syllable의 onset으로 t드가 나오면 플래핑이 안 일어나죠. 이러한 패턴은 this pattern is also revealed. 이러한 패턴은 또한 드러난다. 형태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이 말은 파생어지만 prosodically different word pairs 운율적으로 다른 단어쌍에서. 그래서 아래에 왼쪽 칼럼에 있는 타겟들이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unstressed의 밑줄 비강세 음절에 있는 타겟들이 이러한 과정 즉 플래핑을 겪는 반면에 형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즉 파생어들 오른쪽 칼럼에 있는 파생어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파생어인데 스트레스의 빨간 밑줄 강세를 받지요. 에럼 같은 경우는 A에 강세가 있어서 T는 비강세 모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핑이 일어나서 에럼이 되고요. 탐이 가면 이 T가 강세 음절에 onset에 있지요. 그래서 강세 음절 in stressed syllables 강세 음절에 있습니다. 즉 파란 펜으로 이렇게 적어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인데 앞에 모음이 강세받는 경우 The principle 얘는 설명 끝이고요. 그 밑에 이 principle은 또한 유효하다. Across word boundaries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단어 경계를 넘어서 즉 두 단어 이상 두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oral 했을 때 이게 왜 플래핑이 일어납니까? 아까 펑션 월드 얘기했죠. S는 전치사, all은 대명사. 둘 다 펑션 월드라서 둘 다 강세 안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oral. 가로 안에 설명했습니다. 플래핑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t가 비강세 음절에 코다에 있으니까. 하지만 to라면 어는 관사니까 펑션 월드, to는 형용사니까 명동 형부 의지. 컨텐트 월드죠. 강세 받습니다. to에. 그래서 플래핑이 안 일어납니다. not flapped. 왜냐하면 t가 강세 음절에 온셋에 있으니까. Similarly 마찬가지로 my lie 이게 3판에 생겼다고 했죠. my lie는 플래핑이 일어나고 my tie 하면 tie는 왜 강세를 받을까요? 명사니까 내용어라서. 그래서 발음은 똑같지만 강세가 다르기 때문에 플래핑이 일어납니다. my tie is not. 그 다음에 although부터 although 빨간 펜 동그라미 요까지 묶어서 2016년도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안 나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나오진 않았으니까. although부터 대다수의 플래핑의 경우에 첫 번째 모음이 강세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단어들 nationality, national 하면 여기에 nail의 강세가 있고요. t가 들어있는 앞에 모음, 뒤에 모음은 강세가 없어요. nationality. sorority도 마찬가지고요. ra 이음절에 강세 있어요. calamary도 마찬가지. 그래서 t가 비강세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즉 calamary 같은 경우 t 바로 앞에 모음도 강세 안 받고 뒤에 바로 뒤에 모음도 강세 안 받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강세 모음 두 개 사이에 이런 단어들에서 플래핑이 일어난다. 밑줄 돼 있죠. 내가 강조한 겁니다. Flapping occurs between two unstressed vowels. 이게 2016년도 정답이었습니다. Thus, 그래서 the only condition related to stress. 그래서 강세와 관련된 유일한 조건은 the target alveolar stop, 타겟이 되는 대상이 되는 alveolar stop이 강세 음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또한 제2 강세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플래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 단어들은 좀 외워주라고 했죠. 강세를. sanitary. t가 2강세 앞에 있습니다. 2강세도 강세니까 플래핑이 안 일어나고요. sabotage. latex. 라텍스 침대, 라텍스 방석이 유행하고 있죠. 그게 라텍스가 영어로 레이텍스. 이러한 경우에 트 타겟이 세컨더리 스트레스를 가진 음절에 있다. besides 뿐만 아니라는 뜻이고요. 명백한 intervocalic environment, 모음과 모음 사이의 환경 위에 주어진 intervocalic environment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환경이 더 있다. 그러면 밑에 A, B 이렇게 나온 것은 intervocalic environment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first vowel의 R coloring. 그래서 t 앞에 R 있습니다. 그래서 polar 이런 식으로 플래핑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럴도 플래핑이 일어난다. 그리고 syllabic liquids 앞에서 little, carol, 그 다음에 be를, but를 다 됩니다. syllabic L도 되고 syllabic R도 되고. 내가 문제로 낸 건 발음까지 syllabic nasal까지 적었죠.
elephants of two.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요거를 도시화 해볼게요. 아까 적었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도 플래핑이 일어나고요. 앞에는 모음인데 뒤에는 슬래빅 R, 슬래빅 L 이런 거 나와도 플래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빨간 펜으로 elephants of two, 음소 트의 엘러폰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이렇게 5가지 밑줄 치고요. five elephants 중요하니까 memorize 암기. aspirated to, unaspirated to, unlisted to, flap이라고 부르는 R 발음. 그 다음에 glottal stop. 다음 페이지. 카니 신텍스에 나오는 거고요. 5점짜리 1번 문장과 2번의 규칙을 고려하시어 살펴보세요. Jean is reluctant to leave. 이 문장을 책에서 그대로 적었고요. 변형도 안 했어요. 2번 세타 크라이테리온 의미역 기준 이거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Each argument 각각의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을 할당받아야 된다. 반대로 각각의 의미역은 단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되어져야 된다.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1대1 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apparently 동그라미 치고요. 동의어 적어봅니다.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는 apparently는 명백히라는 뜻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 하면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센텐스 1이 세타 크라이테리온을 어긴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실제로는 안 어긴다는 뜻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주어 DP, Jean이 1번이 두 개의 의미역을 할당받는 것처럼 seems의 빨간 펜 밑줄 보이기 때문에 보이면 또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두 개의 의미역을 안 받아요. The predicate 수로 be reluctant는 지인한테는 뭐를 할당합니까? 하기 싫어하는 것, 꺼려하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심리 상태죠. 1번은 experiencer. 경험자역을 할당해주고 CP한테는 항상 proposition이라는 의미역을 할당합니다. 명제라는 의미역을 할당한다. 그리고 leave는 떠나다는 진한테 무슨 의미역을 할당한다? 떠나는 건 능동적으로 하니까 에이전트. 그러면 어떻게 되냐? be reluctant도 진한테 experience 롤을 할당하고요. leave도 진한테 에이전트 롤을 할당해서 두 개나 할당받네. 그런데 여기에 빨간 밑줄 appears 할당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할당 안 합니다. 다음 문장. So 그래서 is reluctant to leave 둘 다가 어떤 세타로를 의미역을 진한테 주어 DP인 진한테 할당한 것처럼 또 여기도 C의 밑줄 빨간 펜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빅 프로라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빅 프로는
크게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 오답이 됩니다. 스몰 프로는 리틀 프로는 이탈리아어 같은 데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 줘야 되고 빅 프로만 여러분들은 알면 돼요. 이것은 뭐냐? Special kind of DP. 특별한 종류의 DP다. 그러면 프로는 DP예요? DP 아니에요? DP 맞아요. 근데 특별해요. 왜 특별한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프로도 DP입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파트 일부분이 3번의 트리로 그려져 있다. 이제 디렉션을 볼게요. Fill in the blanks, write your answers in the correct order 이미 했고요. 그리고 나서 1번에 어느 수러가 프로한테 세타로를 할당하는지 적으시오. identify는 적으시오라는 뜻입니다. 수용도 보니까 알겠지요. 프로하고 가까운 놈이 뭐예요? 가까운 단어가 live지요. 그러면 live가 세타로를 주겠네요. Third, 세 번째, identify the landing site of pro after DP movement. DP 이동 후에 프로의 착륙지를 적으시오. DP 무브먼트는 뭐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DP 무브먼트를 겪는 놈이 프로입니다. 왜냐하면 프로도 DP라고 했죠. 그러면 이 프로가 원래는 VP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걸 VP Internal Subject Hypothesis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다음에 배우든지 하고요. 그 VP Internal 적어보세요. VP 내부 주어 가설 요거 모의고사에 낼 거예요.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VP 내부 주어 가설에 따르면 문장의 주어는요. VP의 스펙 자리에서 생성이 되었다가 V바하고 시스터면 스펙 자리 맞아요. 어디로 이동하냐? TP의 스펙 자리로 이동한다. 이걸 암기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VP의 스펙 자리에서 TP의 스펙 자리로 이동한다. 여기 CP의 스펙 자리도 비어 있죠. 이거는 함정으로 내가 넣은 거고요. 함정이 있어야지 문제가 되지. 너무 간단하게 내면 안 되겠죠. CP의 스펙 자리는 WH 무브먼트 겪을 때 착륙지예요. DP 무브먼트 말고 DP 무브먼트는 TP의 스펙 자리, WH 무브먼트는 CP의 스펙 자리.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디렉션, false. 네 번째, state whether pro is assigned a case or not. DP 이동 후에 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적으시오. specify why or why not. 왜 받는지, 왜 안 받는지 그것도 이유도 적으시오. 프로가 DP 무브먼트를 겪으면 이쪽으로 간다고 했죠. 이 자리 왼쪽 오른쪽을 보면 케이스 어사이너 있어요 없어요? 이 2는 케이스 어사이너 못 되지요. 그러니까 케이스리스, 격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2가 케이스 어사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면 돼요. 이거는 카니 책 강의할 때 설명을 다 했었어요. 보충자료 정답봅니다. B6 정답. experiencer, proposition, agent, 슬래시 2개 긋고요. 이런 식으로 혼합형 문제, 기평하고 서술형 합해진 문제는 이렇게 기평을 단어로 답해도 괜찮아요. 문장으로 길게 쓰지 말고요. The predicate leave assigns a setter to pro. 수로 leave가 프로한테 어떤 의미역, 한 가지 하나의 의미역을 할당한다. The landing site of pro is the specifier of non-finite TP. 왜 non-finite TP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빨간 펜으로 lower TP라고도 적어봅니다. spec of the non-finite TP. 왜냐하면 TP가 주절도 TP가 있고요. 하위절, 매입절에도 TP가 있으니까 이걸 명시해 줘야지 더 정확한 답이 되죠. lower 써도 되고 non-finite 써도 되고 둘 다 하위절 부정사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위절의 TP의 스펙 자리로 착륙한다, 이동한다. Big Pro does not get a case because non-finite to. 왜냐하면 비정형 2는 케이스 어사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친 건 안 적어도 감점 안 하겠다는 의미로 내가 가로친 겁니다. 그래서 spec of non-finite TP is caseless position. 그래서 비정형 TP의 스펙 자리는 격을 못 받는 자리다. caseless position이다.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프로 밑줄, caseless DP 밑줄. 노란 형광펜으로 여기 색칠이 잘 안 되네. 여기 색칠하세요. caseless DP. 빅 프로는 DP긴 DP인데 스페셜합니다. 왜 스페셜하냐? DP는 모두 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빅 프로만 격을 안 받는 특이한 놈. 그래서 빅 프로는 caseless DP입니다. 칸이 책에 나오고요. 정답이 왜 그렇게 되냐? 16번에 보면 세타 그리드가 is reluctant가 experience하고 proposition 이렇게 두 개를 의미역을 할당해 줍니다. CP한테 할당되는 의미역은 항상 proposition. leave는 agent를 할당하고요. 이게 세타 크라이테리온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 시험강의상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겠다. 아래쪽 이 수용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펜의 동그라미. 이 DP가 VP의 스펙에서 생겨서 TP의 스펙 자리로 가죠.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으면 답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왜 이동하냐? 빨간 펜으로 to satisfy EPP. EPP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EPP는 모든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TP의 스펙 자리가 주어 자리거든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 줘야 돼요. 이 수용도의 위쪽에 파란 펜으로 여기 또 DP 있네요. 여기 동그라미. 얘가 VP의 스펙 자리에서 TP의 스펙 자리로 왜 이동하냐 이유를 두 가지 적으시오 하면 to satisfy EPP, to get a case. 두 가지 이유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EPP 때문에 하나는 기억을 받기 위해서, 즉 여기 T tense 카테고리 자리에 보면 널 T가 있고요. present 현재고요. 피처가 플러스 나미너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미너티브 tense 카테고리 왼쪽에 스펙 자리에 DP가 있어야지 얘가 주격을 할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격을 할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케이슬리스 DP가 돼서 비문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격을 받아줘야 돼요. 주격을. 요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화살표합니다. 저 화살표 옆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VP Internal Subject Hypothesis는 뭐냐 하면 DP 무브먼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주어가 spec of VP에서 생성이 되었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랜딩 사이트 spec of TP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주 후에 모의고사에 이 문제 내면 오리지널 사이트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리지널 포지션 원래 위치 그러면 스펙 오브 VP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랜딩 사이트도 적으시오 그러면 스펙 오브 TP가 정답이 됩니다. 답을 미리 알려줬어요. 틀리지 마세요. 21번 설명을 생략. 22페이지 뭐가 있나? What is pro? 투부정사절에 보이지 않는 의미상 주어. 시간 관계상 밑줄 되어 있는 거 조금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Big Pro is a very special kind of DP. It is a caseless DP. 빨간 펜으로 caseless 동그라미. 격을 못 받는 DP다. Which explains why it can show up in caseless positions like the specifier of non-final DP. 여기 빨간 밑줄 별표. 격을 못 받는 DP라서 비정형 TP의 스펙 자리에 나타납니다. 거기는 to 부정사 to 바로 앞이라서 격을 못 받아요. 그런데 프로는 격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게 맞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